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9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여러분께서 소중한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병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요즘 많은 댓글 올려주고 계시죠? 선생님, 좋은 내용의 강의 잘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삿날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론 공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삿날을 선택할 때는 어떤 날이 좋을까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삿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분분히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 댓글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삿날을 손 없는 날 간다. 또 김병희님 같이 공망날을 잡아서 간다. 또 삼살 방향은 안 된다. 대장군 방향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삿날은 그 사주팔자를 보고 희신날을 잡아준 게 정설입니다. 단 이거는 일반 사주고 종격 사주 있죠. 삼상격 사주나 종격 사주들은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운기 때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사주에서 희신이 나무다. 그러면 그 날을 봐가지고 갑인일이라든가 을묘일이라든가 이런 나무가 들어오는 날을 찾아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불이 희신이다 그랬을 때는 병인일이라든가 또는 병호일이라든가 이렇게 불기운이 들어오는 날을 찾아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단 종격사주는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상격 사주다 그러면 세 가지 오행이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세 가지 오행이 희신이 되기 때문에 이 희신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사주를 중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종격 사주는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워주는 날을 잡아서 가면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주가 사주에 세나 물이 없는 날이다, 물이 없는 사주다 그랬을 때는 임자일, 물이 넉넉히 들어온 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경신일, 세가 없으니까 세 기운을 채워주는 이런 날을 잡아서 가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삿날은 그 사주의 희신을 찾아서 가야 되고 종격 사주는 사주에 없는 기운이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날을 잡아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댓글입니다. 썸머케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위 사주에서 희신은 갑목, 임목이라고 하셨어요. 물기운이 왕성한 사주인데요. 갑진대운과 이민대운이 들어옵니다. 갑목이지만 진토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진흙탕입니다. 이민대운 또한 임목이 이미 임수의 수기를 흠뻑 먹고 들어오니 사주 내의 수기를 흡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실전 149번째 2007년 장해년 귀하게 얻은 자식을 잃은 여자분 사주를 보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사주를 보면서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임자년, 무신월, 을료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 사주에 물기운이 상당합니다. 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신금안의 임수, 더군다나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세기운의 생조까지 받으니 물기운이 병이 돼서 사주에 물이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썩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토가 조금이라도 물을 흡수하고 있는 용신으로 보면 되겠고, 운에서는 큰 나무, 갑목이나 임목이 들어오면 이 물을 흡수하니까 좋고, 여린 나무에게 기둥이 되니까 좋은 그런 희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갑진대운, 그 다음에 이민대운이 들어올 때 이 많은 물기운을 흡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갑진대운은 갑목은 그래도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좀 젖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대운이 됩니다. 이 진토는 도움이 안 되지만 갑목은 그래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운이 되지만 이민 우운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되죠. 자, 사주에 큰 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운에서 큰 물을 달고 온 나무가 과연 이 사주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이민이라는 것은 큰 물을 수생물로 바꿔요. 그러니 충분히 물을 받고 들어오는 인목이 사주팔자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을 흡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젖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민 운기에서는 인목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썸버케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흠뻑 젖은 나무가 사주팔자에 들어와가지고 이 많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희신 역할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갑진은 이 간목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지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매일 올려주시는 동영상 잘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목은 병화를 생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만약 예간이 정하고 시제, 임목이면 같은 이유로 생할 수 없나요?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마치기 64번째 기능, 기술직 어떤지, 사업은 어떤지 이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셨네요. 역시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르겠죠? 이 사주팔자인데요. 을유년, 을유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인데요. 자, 일간이 병화 큰 불인데 을목이 묘목이나 작은 풀이기 때문에 생을 못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못하는 건 아니죠. 생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죠. 큰 불에 작은 풀 정도 던져줘봐야 생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이 안 된다기보다도 병화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간에 개별도 안 가는 을목, 묘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생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셨죠? 정화의 임목은 생이 되는지. 이거는 목다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주 형국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제를 올려주신 지진님께서 본인 사주인지 다른 분 사주인지 모르겠지만 예제를 주셨다는 얘기죠. 신유년, 병신월, 정해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 임목이, 시제에 있는 임목이 정화한테 던져주면 어떻게 되죠? 목다식으로 꺼져버리죠. 그런 형국인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월간에 병화 큰 불이 있네요. 큰 불이 있으면 이 정화도 큰 불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형국에 따라서 만약에 이 병화가 좀 띄어져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러면 이 작은 불에 큰 나무 던져줘 봐야 목생화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 사주는 병화 정화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임목이 목생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임수와 해수, 큰물, 호수가 큰물이 있고 금생수까지 물을 생하고 있으니 이 임목이 많이 젖어버렸네요. 그래서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나서 잘 안 타는 그런 형국이지만, 아무튼 이 사주에서는 이 임목은, 이 사주에서는 월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목이 목생화가 된다는 거, 이 병화가 없으면 목생화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